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송주환 화백의 화실을 찾았습니다. 제 키보다도 훨씬 높은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사실상 엄밀하게 이것은 그림이라고 할 수 없고 작가의 생각이 또는 작가가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들이 여기에 투영이 된 것인데, 이게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화백님, 지금 여기 보면 발색이 아주 기막힌 무지개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몇 겹으로 레이어가 칠해진 것입니까? 뭐 레이어라기보다는 액션 페인팅이니까 뭐 이제 액션 페인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페인팅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스키즈로 아주 두껍게 페인팅을 이제 이렇게 오토마틱 기법으로 이제 페인팅을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요철이 이제 많이 생겨요. 이게 네, 여기 보면 굉장히 두껍네요. 두께가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요철이 굉장히 많은데, 제 작품에서는 사실 이런 그런 어떤 물질감, 이런 걸 갖다가 이 액션 페인팅으로 어떤 물질감을 갖다가 일단 극대화하는 게 요 작업이에요. 요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요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저렇게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네. 프린트를 하면은 이제 다시 또 프린트도 사실 하나의 어떤 물감으로 스키즈로 하는 오토매틱의 기법처럼 프린터도 사실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여기에 오토매틱으로 연동시켜서 어떤 페인팅의 어떤 일환이 되게끔, 그러니까 페인팅은 아니지만은 페인팅처럼 페인팅의 어떤 요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가진 어떤 이미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차용하는 이미지를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작품에 맞게 구성하고 편집해서 일종의 어떤 그 드로잉처럼 이용해서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페인팅 자체가 좀 더 정돈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또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어떤 저 추상에다가 어떤 좀 이미지를 입히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조형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 송화백님의 머릿속에 든 형태를 지금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두 단계 정도를 더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작가가 초기 단계에서 생각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먼저 추상이라는 거는 네버 엔딩 스토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플롯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리면서 이제 말하자면 조형을 계속 만들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협족한 조형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랄까 어떤 플롯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기도 하지만은, 무의식에 기대는 오토마틱한 페인팅에다가 그 좀 더 의식적인 내가 뭐랄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뭐 이념이라든지 어떤 또 이야기라든지 생활 경험이라든지 나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담긴 어떤 이미지를 나름대로 차용해서 이런 어떤 무의식과 결합시켰을 때 또 다른 어떤 어쩌면 또 다른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좀 더 다른 세계, 그러니까 무의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좀 더 다른 어떤 세계가 분명히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납득이 가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흰색 계통이다, 전체적으로 푸른색 계통이다가 아니라 색이 마구 섞이고 혼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에 제일 처음 칠하는 색과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느 정도 합치될 때 점점 레이어가 겹쳐지면서
이 전체적인 색감이 그때 드러나는 것인지. 근데 감각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칼라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빛으로 이루어진 칼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칼라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그림이 어차피 뭐 어떤 칼라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런 건 그 도구로 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느낌, 자기가 평소에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때 하루하루 그림을 착수할 때 그런 어떤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날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아마 기초가 돼서 시초가 돼서 아마 칼라라든지 액션이 아마 결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작품이 이제 뭐랄까 그 얼개가 이렇게 구성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조형적 요소를 계속 보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송조한 화백의 지금 이 작품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단계보다도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작품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페인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다 프린터를 하면 바로 프린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리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보면 네. 이게 꾸덕꾸덕 거의 이 겉 표면은 거의 말라야지 이게 프린터가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헤드를 탁 치게 되면은 헤드가 그냥 망가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 튀어나온 요철 부분을 또 제가 다 이렇게 깎아내요. 깎아내서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한 건데 여기에다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기계도 제가 사실은 그런 기계를 한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에 의뢰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계에도 또 새로 적응하는데도 이 작품이 그게 기계에 맞게 또 적응하는데도 또 사실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이제 이게 다 깎아낸다는 것도 참 네. 뭐라나 이렇게. 그러면은 기계란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기계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밖에서 우리가 송조한 화백이 하고 있는 두 번째 프린팅 단계를 하는 방으로 왔습니다. 아주 고가의 장비이고 노즐이 잠깐만 이 높이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노즐이 부러진다거나 하는 사고 때문에 막대한 작업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형 화면이 여기 지금 이제 다른 화면이지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작가가 이제는 영상 비주얼로 투사하는 프린팅을 지금 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작가 선생님, 송조한 작가 선생님은 네. 여기에 어떤 프린팅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물론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미 디자인이 다 이루어진 대로 이 프로그램을 깔아 두셨을 텐데 어떤 이미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미지인데 이게 지금 작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작가가 구상한 어떤 것이 여기에 이제 영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모니터에 있는 이미지가 지금 이 대형 화면에 투사가 프린트로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요거는 이제 지금 프린트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누워있는
작품이 지금 그 이미지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프린트하게 되는 작품이 합성된 화면은 요거죠. 아 지금 그 화면입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 작업. 이게 지금 다 잘라냈는데도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다 잘라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 전에 에러가 났기 망정이지. 들어가는데 중간에 에러가 나버리면 그림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완전히 내가 막 너무너무 신경 써가지고 곤두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촬영 이런 건 좀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작품 하나에 한 2, 3년씩 걸려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또 재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좀 투사시킬 영상을 포토샵으로 변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포토샵으로 다 이제 포토샵으로 그림을 다 이제 또 밑그림하고 이제 프린트 할 거를 갖다가 다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또 이제 포토샵에서 한번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포토샵 설명은 한 번도 하질 않았는데 포토샵까지 들어가면 액션 페인팅 플러스 포토샵이라고 하는 디지털 이미지 기술이 또 들어가게 되고 섬세하게 지금 높낮이를 따져가지고 칠해 두신 것을 걷어내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평탄 작업을 또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색 잉크는 총 몇 가지입니까? 6색이에요, 6색. 6가지 색. 근데 6가지 색이 육색으로 이제 전체 컬러를 표현하는 거죠. 네. 이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나름대로 다 조절을 해서 네. 이제 조절한 대로 이제 기계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3가지 예술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댄스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철이라든지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의 대도시의 할렘 지역이든 아니든 이렇게 낙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피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우리말이니까 분명히 읽을 수 있죠. 이 엄청난 작업 위에 누군가가 마치 낙서를 한 것과 같은 것을 적재적소의 작가가 찾아서 프린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일 초기 단계에서 작가가 얘기했던 비구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이 다시 즉흥적인 발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표현 지점을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맞은편 쪽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 작품을 보셨을 때에는 그래피티가 굉장히 고급한 것도 있고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낙서가 전혀 없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추상으로 가득한 이미지들이 투사가 되어 있고 역시 페인팅, 액션 페인팅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조금 전에 보셨던 전사를 하기 위해서, 투사를 하기 위해서 모듈 작업을 했던 그 작업들을 이제 그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작품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점점 두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약하게 지금 영어 알파벳인지 낙서인지 모를 정도의 투사가 진행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쪽은 이제 거의 이것이 만약에 10%나 20%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 80% 정도의 투사가 진행되어서 단순한 액션 페인팅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지들이 여기 이렇게 로봇의 눈과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고 페인팅이 거칠게 마치 폭포수가 얽어지듯이 이렇게 내려와서 강한 느낌을 주는, 여기는 아톰의 머리인지 아니면은 물결 치는 파장인지 모를 비구상의 이미지가 여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에서 만약에 송주환 화백이 전시회를 한다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낸다면 이런 정도의 작품이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보셨던 작품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더 내가 손질을 가할 수가 없어, 또는 손질을 가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가 표현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송주환 화백의 작품 세계가 바로 최종적으로 그의 철학과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가 오토매틱이라고 했던 것과 액션 페인팅 또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둔 그의 이미지가 총화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술이라든지 목덜미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여인의 얼굴이 액션 페인팅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도 없이 무려 몇 가지 색이라고도 형언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색들이 과연 이 표상을, 이미지를 도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전체 캔버스에 투과된 수많은 물감들을 이 여인의 이미지가 도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작가는 현대주의적인 여러 가지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